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어, 아, 우리 이성원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의 가두세 청산 및 국민주권 실현 견 이 글을 통해서 어, 소개하면서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것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국민주권 실현 기원을 하셨을까? 가두제 대의제나 신자유주의 그 가두제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읽어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두제 고착화를 향한 자기복제 정치공학을 넘어서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정치 시계가 맞춰진 한국 제도 정치 상황과 연결된 몇 가지 의견 다음 같습니다. 제한된 공천과 의석수를 중심으로 자신의 당선은 다수당 확보를 목표로 돌아가는 여의도 정당 정치 현 중소는 한국 정치 가두제의 정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거대 정당은 총선을 위해 통해 각각 강력한 집권 여당 또는 대통령 탄핵 소추 가능 의석수를 얻기 위해서 강력한 여당 혹은 대통령에 맞서서는 거대 양당 시대적 역할과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으며 이것은 판세에 따라서 위성정당 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강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매우 공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성적 차원, 즉 유권자의 적대감과 분노, 불안, 욕망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재구성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4년 1월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나 병립형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파격적인 변화를 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즉 두 보수 정당에서 파생된 신당 움직임은 이념적으로든 자신들 대표하고자 하는 대중 집단 특징에서 보던 큰 별벽이 없이 오로지 공천을 둘러싼 공학 차원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죠.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두 정당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입법권을 사용하여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 통제하면서 자신들과는 다른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 파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 정당의 발언과 이들의 대안적 실험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두제를 시대적으로 고착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것은 이 두 정당과 정의당에서 이탈하여 신당을 창당하는 정치 세력들이 한결같이 양대 정당 구도 혁파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 양당 중심 가두제화를 비판하는 필자는 문자 그대로 이 주장에 대해서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지금 발행하는 신당이 정치위원회를 펴고 그간 배제되고 소외됐던 시민들 충실하게 대표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미 공과된 보수적 양당제와 자기 복제식으로 출현하는 신당 창당 움직임을 주도하는 가두제를 깨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다당제의 형태를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당제 구도 그 자체가 탈가두제의 가제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가두제의 핵심은 새로운 정치 주체, 정당의 발행, 시민 대표성의 확장, 국민주권 강화를 통한 대의제와 직접민주 사이의 정치적 균형 유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나와 창당하는 신당 정치 세력들은 핵심적으로 공정권 확보를 위해 기존 양당과 갈라진 정치공학적 자기복제 정당입니다. 이 세력들은 공천만 확보된다면 어떤 민주주의인가 보다는 굳이 민주주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실상 기존 양당에서 갈라진 세력들이며 충분히 기존 자당 내에서 혹은 기존 반대 정당을 옮겨서 얼마든지 자신의 정책적 주단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신당 정치 세력들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좀 더 크게 봐서 정의당이란 2, 3당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 구정치 세력이며 이들의 정책적 주장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거칠게 말하면 새로운 이념과 사회 비전도 새로운 정치적 주체도 없는 상태에서 아메바식 자기 복제나 세포 분열을 하는
박테리아나 바퀴벌레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당이 3, 4, 5개 다수당 구도로 혹은 영국 자민당의 출현처럼 제3지대가 고착화된다는 것은 결코 탈가두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새로운 정치적 주체 출현 교묘하게 차단하면서 가두제화를 더 정교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 하셨습니다. 선 국민주권 개헌 후 사회 대개혁 개헌을 통한 정치 공간 민주주의 확장, 직접 민주 중심의 최소주의적 수행적 개헌 추진,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에 제6공화국 체제가 3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고 압축적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권리 담론의 출현, 시대적 정신의 교체, 국제 질서의 전환 흐름 속에서 영토 조항에서부터 기본것, 권력의 구조 및 균형 장치, 경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들의 수정 및 신설을 담은 개헌과 이에 기반한 제7공화국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층에서 오랫동안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여러 조항을 한 번의 개헌을 통해 수정 신설하다 보니 국회에서 작은 부분에서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커녕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개헌이 자초됐다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이런 최대주의 접근 방식은 오히려 개헌의 가능성을 제로로 수렴하게 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어떠한 개헌 제안도 국민에게는 정치적 허풍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불균형한 권력 구조의 가두제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개헌은 국민이 개헌을 각 정치 세력이 자기 과실을 위해 던지는 과장된 흑풍이 아니라 실제로 더 좋은 사회 행복과 개인의 미래를 위해 주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개헌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 힘을 통해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신헌법이 사회 대개혁 추진의 발판이자 동시에 대개혁의 진전만큼 민주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최소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향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핵심을 기원 내용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 기반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 대통령,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차지해온 정치 공간을 확장하여 헌법상 주권자이면서도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해 온 국민을 정치 주체로 회복하는 것이죠. 입법권 그리고 정치적 피위임자에 대한 소환권이 국민에게 부여되는 직접 민주 제도는 이 가두제화되어 불균형 상태에 처한 대한민국 정치 권력 구조의 균형을 민주적으로 회복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개헌 사항과 입법 과제를 활성화된 수입 민주주의 제도와 공론을 통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을 통한 국민주권 실현 필요성입니다. 한국 정치의 탈가두제화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정치가 더 많은 주체와 정체성을 대표하도록 하여 이들 사이 갈등을 제도적으로 다루는 정치 결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주체의 출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대의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공간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법, 선거법,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원내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탈과두제화로서의 다당제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대의제 정당과 의회 시스템의 정치를 제한한 것이며 이 대의제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에 그러니까 대의제도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대의제도가 아, 그 대의민주주의가 그 제도 조직의 어떤 모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주체가 정당 국회의원적 당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탈가두제가 다시 반동적으로 가두제로 퇴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는 정당 의회 대의제 정치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공간을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결합하여 확장하고 헌법상 명목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수행적 권한을 보장되지 않는 국민주권을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적 구현을 통한 헌법상 명시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시도는 현 정치 제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과도한 정치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가 독점되면서 불안정성을 드러낸 정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정치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헌법은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권의 특징은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이자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이며 주권은 사상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법적 질서를 재수립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제한적인 구성권입니다. 헌법의 영어 포기가 구성을 뜻하는 constitution이고 이 헌법의 절대적인 주체, 즉 주권자가 국민임이 헌법 제1조에 명시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이 주권자로서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헌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조 2항에 국민이 모든 권력의 주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 국민청원권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국민 발의와 국민 투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0조를 통해 입법권을 국회에 속하는 것으로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는 제72조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리고 국회나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요하게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이 사항은 국민 주권을 제한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제2항과 입법권을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0조는 상호 충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입법권을 국회에 한정 기속시키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40조 이외에도 헌법 제52조와 제128조 1항은 각각 법률안 발의와 헌법 개정의 권한을 국회의원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에게만 한정 기소하고 있어서 이 또한 헌법 제1조 2항과 충돌하면서 국민 주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항은 정치의 가도제한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가도한 정치 권력을 부여할 때 이 두 대의제 기반 권력 주체를 능동적으로 견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의 가도제화가 점점 공고해지고 고착화될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에 대한 국민 소환제의 법적 부재는 국회의원의 경우 최소 4년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 최소 5년을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권력을 보장하고 있어서 공고화된 가도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을 위한 법률안을 정치공학적 행정 대상으로 제한시킵니다. 국민 발의와 국민 투표, 즉 주권적 국민 입법권 그리고 대통령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 모든 정치 사회적 활동은 신관료주의적 권위주의 특징을 드러내는 현재 가두제화된 정당의회 정치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체제를 중심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 정치가 파행되거나 의회와 대통령 행정관계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경우 사회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투기 대책, 말은 주거, 교육, 의료, 이동권 불평등에서 공공유지 및 공공재의 민영화 방치 및 재공유화, 차별없고 탄탄한 사회 안정망과 돌봄 체계 구축, 취약계층 및 사회약자 보호, 사법개혁, 기후위기 대응, 노동권 강화, 경제민주화, 지역의 균등하고 자립적 발전, 초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 평화 안보 체제 강화, 태행 없는 민주주의 기반 구축 등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주요 법률안이 정치공학적 행정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크게 희생된 경우가 잦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수많은 집회, 시위, 국민청원은 물론 특정 정당과 정치인 또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 열망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겪고 있는 수많은 난제가 해결되지 못하거나 민주주의와 사회 경제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이고 공생공약적인 가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신간료적 권위주의로 표현되는 우리 정치의 신자유주의 과두제화 즉 다양한 사회적 갈등 그만큼 다양한 사회 집단의 정체성을 대표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방치한 채 자기이익 중심의 정치를 독점하고 사회에 대한 정책 의미를 방기한 자기이익 중심의 대의제 정치와 관료제로부터 그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두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당법이나 선거법 개정과 같은 소극적 정치 개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의제가 가두제로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서 그 의무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주권적 정치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정치적 균형을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의제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 정치가 과도한 정치 역할을 수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대의제 고유한 영역에 자리 배치를 하고 대의제가
과잉 대표한 즉 침범한 직접 민주 정치 영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정치 공간을 급진적으로 다시 말해서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확장하고 민주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 주체로 등장하고 특정 정치 집단이 정치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거나 권위주의적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하여 여러 정치적 주체의 민주적 경합과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더욱더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더 나은 사회, 진보적 대안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사회적 실험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위기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위한 국민주권 실현 개헌, 국민주권 개헌. 아래에서 제시한 헌법 개정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실현하여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회 정당과 대통령 행정부의 가두제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민주적으로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 국가, 지역 차원에서 발생한 여러 난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민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 다양한 정치 활동 및 공동체적 협력 활동을 활성화 지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략할 수 있는 자유롭고 민주 체계를 마련할 수 가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기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위해 국민주권 실현 개헌, 약칭 국민주권 개헌안은 다음과 같은 구상 초안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죠. 이 구상 초안은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수기 민주적 협의와 조정 통해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 주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소위 부패한 양당 정치 청사는 신당이 아닌 국민 발의와 국민 소환을 통한 국민 주권 실현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것을 위해 개헌에 이제 정의당 대신 직접민주 지역자치당입니다. 지역자치당은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가 필요하다는 구차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주권 개헌을 주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겠다는 이를 위해 지지해달라는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이를 약속하도록 주장하는 것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치당은 국민주권 실현 개헌과 함께 지역자치당의 사회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의 입법 활동 물론 국민 발의에 필요한 직접 민주 정치를 지원하고 제도적 개선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주장하는 것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자치당은 국민주권 실현 개헌이 각 지역에서 주민 주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고질적인 토착화된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초고령화, 투기적 도시화, 지역 경제 위기, 생태 위기 돌봄 및 이독금 문제 등 당면한 위기를 지역 스스로 지역과 지역 및 지역과 중앙정부 협력을 촉진하고 이끌기 위해서 지역 정당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활성화되도록 전력을 다해 야 할 것입니다. 네, 약간 이 정의당 쪽에서 넣은 글이지만 제가 지역자치당 방식으로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